지금은 38분입니다. 우리는 수업을 40분이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머, 깜짝이야. 아무것도 하잖아. 잠깐만. 땀 하세요. 한 40분이 되었으니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휴가가 이제 끝나서 첫 번째 수업을 하는 날인데 좀 많이 쉬었던 탓에 많이 좀 이렇게 학업에 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역시 좀 성격이 급해서 후반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르면 꼭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할 문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2번 글의 주제 문제, 28번 어법, 32, 34 빈칸 추론 문제, 그리고 35번에 있는 무관한 문장 찾기, 37번 네, 다시 들어와도 됩니다. 순서 배열 문제를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39번 문제 흐름 문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끊어지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다시 메시지 이렇게 뜨시면 그러면 첫 번째 글의 주제 먼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문제였죠. 여기를 먼저 살짝 보자면 1번 Effective Method for Ending an Argument. 논쟁을 끝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을까? 아니면 ST and the roles of supporting argument. 논쟁에서 근거가 하고 있는 근거의 필요성과 그 근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의 문문이었을까? 3번 similarities between a claim and an argument. 주장과 논증 사이에 그 두 가지 사이에 유사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문문이었을까? 아니면 4번 ways to identify a fully supported argument. 네, 제대로 잘 뒷받침되어지지 못한 논증을 확인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문문이었을까? 아니면 5번 benefits of gaining audience attention in speech. 연설에서 청중이나 관객의 주의를 또는
아, 네. 왜 공유가 안 되지? 연설에서 청중이나 관객의 주의를 얻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의 문문이었을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린 답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보도록 합시다. Imagine for a moment that an argument is like a house. 한번 잠깐 동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이러지? 잠시만요. 내가 생겼어요. 잠깐 동안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같다.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 논증과 집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상을 해봐야 할까? 일단 논증이 필요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 있습니다. 지분과 닮아 있는데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지분과 닮아 있는지를 in the sense that 이하가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맥락과 어떠한 흐름에서 주장이라는 것이 지분과 닮아 있을까? 자, 이것은 당연히 주장이 되겠죠. 주장이라는 것은 모든 텍스트를 포괄하고 그리고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근거를 필요로 하죠. 근데 이런 근거라는 것은 정말 집처럼 대들보나 기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유나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지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죠? Not A, but B. by beams가 주장 A고요. by reasons가 당연히 B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논증이라는 것은 집과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지붕은 주장입니다. claim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집 전체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포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붕을 뒷받침해주는 물론 실질적으로 집이라면 이 역할을 기둥인 빔이 주겠지만 지붕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전스에 의해서 또는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집인데 이런 대들보나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집에 해당하는 논증은 주장이 이렇게 전체 본문 텍스트를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붕을 튼튼하고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reason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런 점에서 논증이라는 것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reasons도 역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면 주장과 설명의 형태로 이성이나 아니면 추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논증은 그래서 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전체 글의 주요 내용, 주장은 이미 밝혀진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Without the right kind of support, ranged in insensible ways. An argument collapsed like a poorly constructed building. 봅시다. without부터 역시 ways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올바른 종류의 근거가 없다면, 근데 어떤 근거인지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 또는 배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올바른 종류의 근거가 없다면, 그러한 근거 없는 논증은 당연히 무너지거나 붕괴하게 되겠죠. 마치 뭐처럼 형편없이 건설되어 있는 건물처럼 근거가 튼튼하지 못하면 당연히 폭삭 망해서 폭락하게 되는 거죠. 붕괴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o make your argument strong, 네가 주장하는 그러한 논증을 전체는 ADM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의 논증을 강하고 튼튼하고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필요할 뭐뭐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 필요가 있냐면 to be as familiar with claims and support as a carpenter is with blueprint and building materials. 일단 딱 보이는 구문이 be familiar with 구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as, 언급, 동등 비교 구문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구문이었던 be familiar with 하면 무엇에 익숙하다 하는 표현이었죠.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be used to VING 동명사 또는 명사 아니면 하나를 더 쓴다면 be accustomed to 역시 to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VING 동명사나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무엇에 익숙하다는 표현입니다. 튼튼한 논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주장과 근거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뭐처럼? 마치 예를 볼게요. 목수가 그러는 것처럼 뭐에 그러는 것처럼 설계도나 아니면 건설 재료에 원래 이 사이에는 familiar라고 하는 공통의 주격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있었을 텐데 공통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음으로 시면은 생략의 형태가 되겠네요. 목수가 건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의 블루프린트와 그리고 건축 자재에 익숙한 것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장을 논증을 튼튼하고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은 다 공통의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공통의 일반적 목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 거죠. To be accepted by an audience. 여러분이 하는 그런 주장이 그 주장을 듣는 청중에 의해서 어떻게되어지는 것?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주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명백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리아가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것이냐면 an audience will not accept the claim on its own. 여러분의 주장을 듣는 청중은 그 주장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 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논증을 펼칠 때 그런 논증의 주장은 반드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배수 말을 하고 있습니다. Also known as elaboration. elaboration인데 여기는 상술이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죠.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설명하는 것. 상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근거는 즉 근거가 주는 소리가 있지? 근거는 존재하죠. 이러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 증거와 그리고 설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22번 글의 주제는 당연히 이렇게 2번 논증할 때 논증에 있어서 근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근거가 왜 필요하며 근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전체 부분이 모두 다 작품만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번은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에 28번 틀린 해법 찾기 문제였는데 일단 답은 4번이었죠. 4번이 왜 틀렸는지.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문사로 쓰이든 아니면 관계 대명사로 쓰이든 일단 확실한 거 우리가 다 불완전해야 합니다. 앞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만한 자리가 빠지는 상태니까 일단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뒤를 봤더니 what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to 부정사가 지금 spend 동사가 자기
목적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나의 컴퓨터가 오늘을 너무 많이 보냈는지 이상했네요. what을 잇고 있는 투부정사구를 봤더니 to spend 동사가 나와 있는데 spend 동사가 지금 자기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와 있죠. 그러면 뒤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what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으로는 4번이 되는 거죠. 차례 1번부터 1번이 왜 맞았는지 설명을 해보자면 when viewed as a whole 이라고 나와 있는데 whe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뭐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 있으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생략되어서 분사 구문으로 고쳐졌다라고 본다면 뒤에는 최소한 분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바로 그 패턴인 거죠. 접속사 뒤에 분사 구문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는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친다면 뒤에 당연히 있어야 주어와 동사에서 지금 주어가 빠져있고 PP 분사만 남은 상태가 되었잖아요. 분사 구문에서 주어를 쓰지 않고 생략하시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바로 뒤에 또는 앞에 있음. 주절과 같은 주어를 쓰고 있으면 종속주에 해당하는 이 분사 구문의 주어는 생략을 수 있었죠. 그래서 생략형. 원래 이 자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푸드가 있는 상태가 주어 연속이 되는 거니까 음식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체를 보는 주체인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의 주어는 생략되고 주어와 푸드와 이 뷰 관계가 수동 관계였으므로 과거분사 형태에만 남아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2번은 여기는 동사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devote A to B. 이때 주의해야 할 점, to가 전치사 to라는 것. to는 전치사이므로 당연히 뒤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형태나 아니면 준동사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체 to 다음에 securing an educated diet라는 동명사구가 지금 B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2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devote A to B와 dedicate A to B는 A를 B에 바치다, A를 B에 쏟아붓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문입니다. 비교적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수 어휘에 해당하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 to가 전치사이므로 B 자리에 있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구와 동명사구 형태가 필요하므로 2번은 맞는 표현. devote A to B, dedicate A to B는 A를 B에 바치다, A를 B에 쏟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기 3번. 또 역시 remain이 상태 동사, 이형식 상태 동사였으므로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 vital이라는 형용사 들어가기 엄청 적절하죠. 한 번 더 역시 맞는 설명. 참고로 remain과 마찬가지로 이형식 상태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에 쓰이는 상태 동사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be와 become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상태가 변하는 걸 알려주는 상태 변화 동사에 해당하는 go, come, grow, get, turn 이 정도. 다음에 3번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는 상태 동사들이죠. remain, keep, stay. 이 정도가
형식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상태 동사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2번, 3번에 있는 상태 동사들은 그 자리에 형용사 형태를 쓰는 단어이고요. 1번에는 be와 become 동사들은 주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형용사 보호를 수 있고요. 그리고 명사 보호도 쓸 수 있는 이 형식 동사들입니다. 이 형식 동사 중에 상태 동사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e와 become, go, come, grow, get, turn, 그리고 remain, keep, stay. 이 정도의 동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같은 선입니다. 다음에 보기 4번은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입니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문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바꿔보면 what to spend each additional dollar를 고치면 what they should spend each additional dollar 쓸 수 있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what이 이끌고 있는 종속절은 기본적으로 의문사이든 관계대명사이든 공통적으로 B가 불완전한 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갖추어진 상태의 동사 절이 나와 있는 갖추어진 명사 절이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what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락과 어법에 맞게 what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의문사는 how를 붙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이죠. 5번은 and가 spend 동사의 공통의 목적어를 이렇게 목적어 1번, 여기가 목적어 2번 이렇게 이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결 구조 잘 이루어져 있고요. 포션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가 비교급 형태로 나와 있으므로 뭐 딱히 틀린 게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법적 설명만 일단 진행을 했고요. 28번의 내용은 뭐였냐면 크게 뭐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음식을 구하는 건 쉬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오락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오락에 대한 소비를 늘려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28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32번 빈칸 추론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어법 설명을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내용 설명까지 이따가 다 마치고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가지고 32번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빈칸이 뚫려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직 고1 정도 수준이 되면은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주제의 대신수 또는 주제고 여기가 주제에 관한 어떤 주를 한번 언급하면서 보면 시작하는 그런 도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이 처음에 있거나 마지막에 있으면 서로 두 문장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fted children with their extreme emotional sensitivity and idealism often notice great gaps between how things are and how they ought to be in their family, their school, their community, and the larger world. 굉장히 엄청 길지만 친절하게도 일단 하이픈 한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콤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픈 이하는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앞에서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아니, 콤마는 묻고 재능 있는 아이들인데 어떤 재능 있는 아이들인지
콤마 사이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재능 있는 아이들인데 특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냐면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서적 감수성, 예민함과 그리고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 있는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주 종종 인지하거나 알아차리네요. 엄청나게 큰 차이나 괴리를 뭐와 뭐 사이에서 between how things are and how they ought to be. they가 지칭한 대상은 당연히 앞에 있던 things가 되겠죠. between 왜 갑자기 나왔을까 얘가? between A and B 구문입니다. between A and B 구문입니다. A와 B 사이. 상황이 어떠한지와 그리고 상황이 어때야 하는지 사이, 즉 실제 현실과 그리고 이상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런 극단적인 감수성과 정서적 감수성과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곳에서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학교나 그들의 공동체나 아니면 더 크게는 그들이 속해 있는 아주 더 넓은 세상에서 즉 이러한 것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알아차린다라고 합니다. Because of their keen mind and their sharp thinking and reasoning abilities까지 묶어볼게요. 자, 뭐 때문에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예민한 마음과 그리고 날카로운 사고와 추론 능력 때문에 그러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자주 종종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자신의 모습이냐면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aware of 무엇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네. 탐욕, 가난이나 궁핍, 부패, 폭력, 남용이나 학대, 오염, 위선, 그리고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결점이나 흠결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뭐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때요? 해놓고 나니까 첫 번째 문장과 다음 이어진 두 번째 문장이 어때요? 말만 바꿨을 뿐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지? 민감한 정서적으로 엄청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인 아이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엄청나게 큰 괴리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뛰어난 지적 능력 때문에, 뛰어난 사고 추론 능력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직접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가난, 탐욕, 부패, 폭력, 남용이나 학대 등등등의 사회적 흠결들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풀어서 말을 했을 뿐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become discouraged and disillusioned that no one else cares or that these problems can never be fixed. 이런 천재들은 그래서 자주 종종 좌절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that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도 신경 쓴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고쳐지게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한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인식하게 되어서 오히려 생기는 부작용을 좀 알아주고 있게 됐죠. 그들 말고 그 누구도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천재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한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천재들은 어쩌면 압도적인 hopelessness, 절망감을,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카롭게 인식되어지는 문제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거고 엄청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s a result of this, what the point? attitude.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라는 그런 태도의 결과로서 많은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학교에서 기대 이하의 성취를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몇몇은 학교와 대학과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를 다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날카롭고 예리하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고칠 가능성이나 다른 신경 쓴 사람들의 존재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무력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므로 오히려 그런 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모든 걸 중단하게 되거나 기대에 의해 성취를 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may search for a life or a career where they don't have to deal with a strict society. 그래서 그런 천재들은 어쩌면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어쩌면 찾거나 아니면 추구하게 될 수 있겠죠. 인생이나 경력을 이렇게 묶을게요. 어떤 인생이나 어떠한 경력인지 where야가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deal with 해결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이나 경력을 선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대처냐면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죠. 어떤 사회였죠? 그들을 인하여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할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만 느끼게 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선지 중에서 그럴 수 있는 보기가 다행스럽게도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회는 부정적인 사회여야 하는데 1번, 3번, 4번 모두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discontent of public 대중의 의견의 불일치를 무시한다. 의견에 관한 일치불일치 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 지워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2번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문제만 인식했을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만 부조리한 상황만 깨닫게 된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그런 천재들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빈칸에 답이 2번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무력감을 위해서 이런 많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학교나 사회나 아니면 속해 있는 집단에서 기대 이하의 성취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빈칸 초래했으므로 이 자리를 주제 문장으로 꽂고 가는 게 좋겠네요. 문장이었습니다. 뛰어난 문장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34번도 역시 맨 마지막 문장이 빈칸처럼 문제로 나와 있네요. 답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creating a strategy with no surprise 전혀 어떠한 깜짝 놀랄 만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이 다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n rule-based cultures, there is tendency to adopt a variety of rules, regulations, bureaucratic procedures, and strict social norms in an attempt to control as many unpredicted events or behaviors as possible. 일단 묻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지난 문장이 있지.
가서 인원 어차피 to control as many부터 이렇게 해석할게요. 규칙이 지배를 하고 있는 문화에서는 경향이나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향과 성향인지 쭉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양한 법과 규칙, 규제, 관료적 절차,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 준거 기준 이러한 것들을 채택하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향은 왜 생겼는지 다음 문장에서, 다음 내용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시도에서 생긴 성향입니다.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성향이냐? 시도이냐면 또다시 한번 설명해줘. as possible 구문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as possible 원급 비교 구문이었고요. 원급이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부사가 지금 이렇게 N으로 원급으로 나와 있죠. 가능한 한 많은 예측되지 않는 사건과 행동을 뭐하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예측되지 않은 사건과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또는 그런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법과 규칙과 규제와 관리 절차와 사회적 기준들을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가 설명해 주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예측 불가능한 한 사건과 행동의 발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에서.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People tend to publicly supported restrictions because of moral belief in the virtue of the rule of law and they will often obey laws even if they know violations will not be detected.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따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공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지지받게 되어지는 그런 규칙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지지하는 그런 규제들을 순응하고 지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도덕적 신념이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묶어볼게요. 법에 의한 지배가 가지고 있는 미덕으로 법이 지배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 속에 그런 생각으로 윤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가 지지하는 그런 규칙들을 따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 자주 종종 순응하고 지킵니다. 그러한 법들을 설사 그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긴 그런 법이나 규칙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거나 발각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들은 자주 이렇게 법에 순응하고 지키고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Waiting for letter right in the absence of any traffic is a good example of this behavior. 바로 다음 문장에서 예시를 많이 주고 있죠. 네, 바로 좋은 예시가 어디 나와 있냐면 교통 신호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이 행동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통 흐름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빨간불 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발견되어도 차가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 모습 자체가 행동 자체가 이러한 상황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된다는 거죠. Rules and laws are universally applied
at least in theory, with few expectations for special circumstances and or personal connections. 규칙과 법률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최소한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추가 조건, 퓨가 보이고 있죠?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대한 예외가 거의 없는 상태로 법과 법률은 보편타당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There is a strong belief in the use of formal contract and detailed record keeping in business dealings. 두 번째 예시가 되겠네요. 또한 역시 강한 생각과 믿음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는 사업적 거래에 있어서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뭔가를 기록을 하는 것. 이런 것에서도 역시 강한 믿음과 신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Things are done by the book. 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죠. By the book, 책에 쓰여진 대로, 즉 규정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은 자주 종종 즉각적인 벌칙이나 결과를 초래하거나 야기하게 되죠.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결정들은 tend to be made. 네, 이루어지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Based as objectiv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as possible 보이고 있죠? 가능한 한 어떻게?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향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면 다 이거죠. 아까 시도가 나와 있었지? 어떤 시도? 가능한 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예측 가능 네, 여기 나와 있죠. 가능한 한 깜짝 놀랄 만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덜 발생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에서 이런 모든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규칙을 따르는 성향이 생기게 되었다를 말하고 있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가진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고 이 루부터 퍼블까지 주제 문장이었고요. 다시 한번 빈칸 뚫려 있는 문장에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물론 반대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술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규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죠. 이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약속된 규칙을 많이 만드는 사회가 되는 거죠. 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전체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였는데 일단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글은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글의 토픽이 자료 검색과 그 이용에 대해서 이용을 통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설명을 내렸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보기가 나오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 글의 주제입니다. 무관한 문제를 찾는 문제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체 글의 주제가 밝혀져 있고 이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글이 구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아내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Major scale in the research process is to conduct searches through various sources.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는 문장다. 주어 자리가 되겠네요. 네, 연구 과정의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As a user and even a producer of research,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의 사용자나 아니면 연구의 생산자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스킬을,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떤 스킬인지 후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죠.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Understanding of the search process can facilitate your researching. 이런 연구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의 연구 과정 자체를 용이하고 쉽게 촉진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의 리서치, 다양한 자료를 통한 서칭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Search resources include hardbound journals, electronic journals, databases, online search engines, and meta search engines. 네, 자료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냐면 두꺼운 표지로 만들어진 학술지라든지 아니면 전자학술지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훨씬 더 큰 단위의 메타 검색 엔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스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There are strategies that can be used to expedite and refine research. 물론 또한 역시 방법이 있죠. 방법이나 전략이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전략인지를 아래가 이렇게 뒤에 설명해 주세요.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연구를 expedite, 더 빨리 진행하고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Once you have identified what you want to search, 일단 여러분이 once 주어 동사 구문이죠. 일단 여러분이 확인하고 나면 무엇을? What you want to research.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자료를 검색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네.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연구를 빨리 정밀하고 섬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검색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이고 어떠한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네요. Researchers should use fair subject selection because if they do not, result of the study can differ considerably. 연구자들은 반드시 공평한 피실험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평한 피실험자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연구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쭉 자료 검색한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피실험자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약간 좀 뭔가 이상해 보이죠. 다시 한번 5번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fter obtaining the research information, you must determine how you will use the information and how you will cite or reference the information you obtained. 5번 문제도 봤더니 지금 찾은 자료 검색한 자료와 그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피실험자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무관한 문장은 4번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장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검색한 자료를 획득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첫 번째 목적어 자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어네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획득한 정보를 인용하며 근거로 삼을 것인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의 검색과 검색한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죠. 그러므로 4번처럼 피실험자 선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전체 그림에서 벗어나는 내용일 수밖에 없겠네요. 주제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해보셨죠? 여기 1번이 나오기 전까지를 모두 다 주제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히 어법적으로 설명할 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문제밖에 안 남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순서별 문제인데 조금 로크의 그 사회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용상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선택해보았습니다. 일단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나와 있는 힌트는 that is 보시죠. 즉 다시 말해서 하는 이 연결부사 표현이 결정적인 힌트였는데 즉 다시 말해서와 같은 연결부사가 뭐가 있냐면 so to speak 소위 이른바 그냥 in other words 당연히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라고 할 때 name me라고 같은 그런 부사가 상관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 하지만 결국 하고 있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일 때 이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사 표현 바로 that is, so to speak, in other words 아니면 name와 같은 연결부사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그리고 C에 보이는 요 in this way 보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자연적인 자연권은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확보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앞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A를 봤더니 로크라는 사람이 그러한 국가의 상태를 부르고 있는데 뭔가 포괄적 권위주의적이며 불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앞에 발생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C에 뭐가 보이고 있어? It violates this right. 뭔가 위반하고 침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단어가 보이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힌트로 삼아서 우리 순서가 A, B 다음에 C가 온다라는 것을 미친 거야? 이게 아닌데 순서가 완전 잘못되었네요. B, C, A 순서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파일 순서가 달라져 있네요. 이왕 된 거 그냥 제대로 맞춰져 있는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회계약서. According to Locke, government is created when individuals come together and give clear, direct, explicit consent to the formation of the state. 로크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개인이 모이죠. 개인이 모여서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명백한 동의 할 때 뭐에 대해서?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명백한 동의를 표시할 때 그럴 때 그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경영하기, 운영하기 위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Only those who freely give their direct consent to the state are considered citizens of this state. 오직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후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롭게 그들의 직접적인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 국가의 시민을 여겨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동의를 표시한 사람만 국가의 시민이 되고 정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동의하지 않고 즉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국가 성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억지로 자연 상태를 억지로 떠날 것을 강요받지 않게 된다. 왜? 자유의사를 표시해야지만이 국가라는 존재에서 구성되어지는 거지. 동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국가 형성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자유를 역시 침범받거나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 네, 동의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소리죠. In creating the state, 이런 식으로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물론 동의한 시민들이 주겠죠? 그렇게 형성된 국가에 권한이나 힘을 주게 되죠. 하지만 오직 제한된 힘을 주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당연히 제한된 힘을 가졌으니까 제한된 일을 하게 되겠죠. 어떤 일인지 오브이아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Making civil laws, 국가를 지배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제한된 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콤마를 찍고서 보시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이 civil laws를 설명을 해주겠네요. 이런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지하거나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무엇에? 자연법에. 자연법을 지키면서 시민법이 성립되어지는 거지 자연법을 어기면서 시민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많이 확보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보되어지냐고 보시면 the existence of a state with the specific responsibility of making and enforcing laws to protect life, liberty, and property. 국가의 존재에 의해서 이런 자연권이 보호되어지고 확보되어진다고 했죠. 근데 어떤 국가냐면 다시 한번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묶을게요. 구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책임인지 오브이아가 동격으로 설명. 만들고 집행하는 것. 무엇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냐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법인지 다시 한번 또 초보전사 읽어주세요. 설명.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러한 특정한 책임을 가진 국가의 존재에 의해서 이런 자연권은 보호되어지고 확보되어집니다. 마지막에 했던 이 제한된 국가의 임무를 다시 한번 C 문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마지막 C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If the state ever exceeds its appropriate authority. 그런데 만약 국가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성립되었던 그러한 국가가 혹시라도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절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exceed, 초월해버리면, 능가해버리면 즉 쉽게 말해서 적절한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발휘하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국가는 위반하고 침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하고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크는 그러한 국가를 어떤 국가인지 우리 설명했죠? 이러한 자연권을 적절한 권한을 침범해서 적절한 권한을 넘어서 자연권을 침범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루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억압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국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이성에 반하는 그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한 국가는 역시 또한 잃어버리게 되겠죠. 온전함과 그리고 동의했던 시민들의 내려가라 복종할 만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존 루크의 사회계약서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단어가 살짝 어려운 거 말고는 이렇게 막 문장 구조가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계속 단순하게 해석만 하고 느낌이 들긴 하지만 내용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 네, 이거는 무시하고 네, 이게 순서죠. B, C, A 순서대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글의 흐름 문장 3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이 됐다는 가장 큰 힌트 표현이었고요. 읽으면서 알아차리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글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4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글의 흐름이 달라진 자리가 저 4번 자리죠. 4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지식이 관련된 특성 때문에 그런 각 학과나 학부나 단과 대학으로 모아지기 이전에 그런 분권화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번 문장부터가 이제 그런 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어떤 지식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과나 학부 또는 단과 대학 등으로 그룹핑 되어지는 과정이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4번 문장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교수들이 모여서 단과대학을 만들었죠. 이미 한번 단과대학이 성립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다시 단과대학이 이제 더 작게 학부나 단과 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를 만들었고 학과가 다시 학부나 단과대학으로 그룹핑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이 주어진 문장은 학과 성립되고 난 후인 5번 자리에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학과가 먼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학부와 단과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답은 확인해 보았으니까 이제 전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nowledge-centered organization generally allow substantial degree of autonomy and discretion to proportion employees.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과 재량을 허락하죠.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직원, 즉 지식인 노동자들에게 허락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나 아니면 바이오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종합대학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식 기반 조직과 단체들이 되겠죠. 이러한 조직들은 주로 are compelled 강요되어지는데 뭐 하도록 강요되어지냐면 to allow knowledge workers the freedom to use their expertise in ways that only they know best. 지식인 노동자들에게 ADM으로 묶어주세요. 동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지식인 노동자들에게 자체가 동사고요. allow가 다음에 지식인 노동자는 단선 목적어 다음에 freedom이 역시 직목자가 되겠죠. 지식인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각할게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식인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전문 지식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인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아주 많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be compelled to 부정사 비슷한 하나만 쓰자면 be forced to 부정사 하도록 부정사 하도록 강요받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의역하면 어쩔 수 없이 부정사 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e compelled to 부정사, be forced to 부정사 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식 기반의 단체, 조직 중에서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 원주적 특성에 의해서 분권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엇을 목적으로? 지식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량과 자율권이 주어진 상태이므로 당연히 본질적으로 어떤 수밖에 없다. 이런 지식 기반 조직들은 분권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교수진들은 주로 혼자서 연구를 진행을 하죠. 언제? When organizing a knowledge, they will teach you. 그들이 가르치게 될 그런 지식을 조직화할 때 또는 seeking to extend their own expertise. 그들 자신의 전문 지식을 역시도 확대하고자 할 때,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하고자 할 때도 역시 혼자서 기본적으로 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Research is a more interactive process, but decentralized nonetheless. 물론 연구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지식 전문 관련 노동자들은 분권화된 상태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For the purpose of structuring activities like courses and degree programs. 과목이나 아니면 학위 프로그램 같은 그런 활동들을 구조화 또는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교수들은 이렇게 분권화되면서 혼자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러한 교수들은 이제 모여서 학과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On the basis of recognized domain of knowledge. 인정된 지식 영역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학과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in turn
이렇게 설립된 학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학과는 다시 또 학부와 단과 대학으로 그룹핑되어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dminister even larger knowledge domain 훨씬 더 큰 지식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부와 단과 대학으로 그룹핑되어지게 됩니다. Authority over what is most important. Knowledge remains the basis of these organizational tiers.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죠. 이러한 조직적 계급의 근본과 근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식 중심의 조직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능력 때문에 근본화되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하지만 역시 이런 지식이라는 것도 뭔가 학과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룹핑 수밖에 없다. 특히 종합대학 같은 경우 그런 그룹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교수들이 모여서 자신의 인지된 지식 영역을 토대로 해서 학과를 성립하게 되고 그렇게 성립된 학과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단위인 학부 그리고 단과대학 이게 더 커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종합대학이 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를 말하고 있는 게 본문이었습니다. 지식 중심의 조직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본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분권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식 관리를 위해서 역시 어쩔 수 없이 조직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글의 토대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자리에 각각 이 조직 문장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었죠. 오늘 뭐 딱히 많이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수업을 마치고 첫 번째 수업하는 것이라서 일단 워밍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소개를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퀴즈는 29번 어법 문제 텍스트였었죠. 어법 문제를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기 A와 B에는 주어진 A, B, C 각각 주어진 철자가 있고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필요하면 모양을 살짝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채워서 요약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퀴즈 문장을 쓰시고요. 다 쓰신 분은 방을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기한 사항과 채점한 사항이 잘 보이게 각 담임 선생님께 카톡 보내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낼 때 퀴즈, 정답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퀴즈를 모두 잘 쓰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본문을 활용하시고요.
그러면 웬만큼 다 필기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